한일 양국 정부 간의 이른바 위안부 합의라는 게 이루어지고 불과 며칠 안 지난 상태였습니다. 바로 그날 한일 위안부 합의 무효를 주장하면서 일본 대사관 앞에서 긴급 시위, 기습 시위를 벌인 학생들이 있었고 그 후에 대사관 앞 소녀상을 지키면서 한겨울 노숙농성을 이끌어오기도 했었습니다. 이 활동의 중심이 된 모임이 평화나비라고 하는 모임이고요. 여기에 전 대표 김샘 학생이 지금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고 있는데 검찰이 징역 1년 6개월이라는 실형을 구형했답니다. 벌금 구형도 아니고요. 지금 많은 분들이 놀라고 있는데요. 네, 김샘 학생을 오늘 스튜디오에 직접 좀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1년 전에 저희 프로에 나오신 바 있죠? 네네. 그때는 왜 나왔었죠? 그때 농성 진행하는 것들 알려드리려고. 소녀상 지키는 네. 농성. 네. 그죠? 그런데 지금 무슨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거예요? 지금 1년 6월이 구형된 사건은요. 그 일대사관에 기습 시위한 것 관련해서 이제 침입죄와 침입죄? 네. 대사관 안으로 들어갔어요? 대사관 안으로 들어가진 않았고요. 대사관이 있는 건물 안에 2층 로비에 들어갔었어서 대사관 밖에 정문을 뚫고 들어갔군요. 그러니까. 거기가 대사관만 있는 건물은 아니고요. 예. 거기에 이제 카페랑 이렇게 다른 네, 것들도 있는 사무실 건물에 이제 예. 2층 로비에 가서 했던 거라서 침입죄랑 집시법 해가지고 재판 받고 있습니다. 하고 집시법 위반. 네네. 그 로비에 들어간 게 몇 명이었어요, 학생들이? 약 30명 정도 됐습니다. 근데 그 가운데 우리 김샘 학생만 지금 재판을 받고 있어요? 다른 학생들도 재판 받고 있어요? 정식 기소된 것은 저랑 다른 친구 한 명에서 2명이 정식 기소로 재판을 받고 있고요. 예. 다른 친구들은 이제 약식 벌금으로 받아서 그 벌금으로 이제 저희가 정식 재판을 청구했어요. 청구한 상태고. 네, 그래서 그 재판을 이제 받고 있는 친구들이 꽤 됩니다. 정식 기소된 건 딱 2명. 네. 왜 딱 2명이죠? 대표였나요? 그때 그 시위에? 제가 그 당시에 평화나비 대표였고요. 근데 그 시위 평화나비만 한 건 아니고 이제 여러 단체들에서 함께 했는데 그 당시 평화나비 대표였어서 네. 그런 것 같습니다. 네. 네. 평화나비라고 하는 단체 조금 소개해 주시면. 일본군 위안부 문제 해결을 위한 대학생 동아리들의 네트워크예요. 그래서 전국에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캠페인이나 프로젝트들을 진행을 하는 활동들을 하고 있어요. 네. 재판, 불구속 상태로 진행되니까 검찰 구형이 있기 전까지 몇 번 계속 재판이 반복됐을 거 아니겠습니까? 네네. 이런 1년 6개월이라는 실형 구형당할 거라고 상상했어요? 아니요. 실형을 구형할 거라고는 생각을 못 했었어요. 벌금 정도라고 생각을 했는데. 글쎄, 예. 앞에 마지막 재판 날짜에 이제 검사님이 1년 6월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사실 좀 많이 놀랐었어요. 네. 지금 도와주시는 변호인들이 있나요? 네. 민변에서 예. 같이 도와주고 계세요. 그래. 1년 6개월 구형량을 딱 듣는 순간 우선 어떤 생각이 들었어요? 저요? 네. 일단은 내가 그렇게까지 잘못했나라는 생각이 들었고 생각지도 못하게 너무 크게 구형이 되어서 네. 사실은 저는 어느 정도 처벌 받을 거라고 생각은 했지만 이게 실형을 실형을 구형받을 정도로 잘못한 일이라고 생각하지 않았었는데 네. 그래서 제가 이게 어쨌든 선고가 어떻게 나냐에 따라 다르겠지만 만약에 구형대로 선고가 난다면 이제 실형을 살게 되는 건데 감옥 가야 되죠. 네. 그럴 일은 없으면 좋겠지만 좀 놀랐고 그 당시의 일을 돌이켜봤을 때 후회되진 않지만 좀 야속하다라는 생각이 좀 들었던 것 같아요. 야속하다? 검찰이 야속하다? 한국 정부가? 사실은 정부가 있어야 할 일을 하지 않아서 예. 대학생들이 한 거였는데 예. 결국에 책임지는 사람은 대학생들밖에 없구나? 약간 이런 생각이 좀 들었던 것 같아요. 네. 검찰의 구형이 있고 나면은 피고인의 최후 진술이라는 게 있잖아요. 네. 그때 뭐라고 그랬습니까? 당시의 상황이 이 한일 합의가 대승적 타결이다라고 하면서 언론에 이제 보도가 계속 나왔었는데 이 한일 합의는 사실은 이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들의 의견을 전혀 담지 못한 야합일 뿐이었고 잘못된 합의였다라는 거를 알리기 위해서 누군가는 했어야 할 일이었고 그 일을 제가 한 것에 대해서 후회하지 않는다라고 최후 진술을 했었습니다.
대승적 타결이다라는 식으로 일부 언론이 보도했고요. 네, 일부 언론이 보도했죠. 또 상당히 또 많은 언론들은 합의 그 날 발표부터 이게 무슨 합의냐 이렇게 또 질타하기도 했는데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장에서 이 합의의 문제를 누군가는 더 알려야 되겠다라고 네. 생각했다. 네. 조금 아까 민변 소속에서 변호인들이 도와주고 있다고 그랬잖아요. 네. 변호사님은 뭐라고 하던가요? 이 구형에 대해서. 구형에 대해서 말도 안 된다라고 말씀을 하셨고, 여러 변호사님이 도와주시니까 한 변호사님은 당당하게 진술을 잘 했다라고 예. 말씀하시면서 선고 나면 제대로 안 나면 당연히 항소하고 끝까지 가자라고 이야기해 주셨어요. 네. 검찰은 왜 이렇게 실형까지 구형했다고 생각합니까? 그때 한일 합의가 발표되고 계속해서 이것을 정당화시키기 위한 작업들이 계속됐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예. 뭐 할머님들을 막 만난다거나 10억엔으로 어쨌든 회의를 하려고 한다거나 예. 대학생들이 한 1대4간의 기습시위를 하고 또 소녀상 지키는 농성을 하면서 국민분들도 알아주시고 그렇죠. 많은 파급력을 가졌었잖아요. 관련해서 더 그렇기 때문에 눈에 가시였을 것 같고 그래서 더 세게 아하. 구형하신 게 아닐까라고 저는 추측만. 정부가 하려고 하는 일에 가장 앞장서 반대하고 네. 그래서 많은 국민이 그 반대 논리에 동의하게 만든 주범이라고 본다? 뭐 말하자면 그렇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글쎄요. 그리고 나서 바로 그 소녀상을 지키는 노숙농성에 시작됐던 거죠, 바로? 30일 날 저희가 농성을 시작했고요. 31일 날 시위를 아침, 했고. 네. 그 농성도 계속 같이 했었죠? 네네. 갔다 와서 바로 유치장 갔다 와서 바로 농성장에 와서 농성 합류를 했습니다. 유치장에 며칠 있었죠? 2박 3일, 2박 48시간. 48시간? 네. 그리고 나와서 바로 농성장으로? 네. 네. 그래, 그 농성 언제까지 계속 같이 했어요? 저희는 3월 1일까지 같이 했어요. 2달간. 그 후로도 계속 이어지잖아요, 지금. 소녀상 지키는 네. 농성은. 네. 근데 그 평화나비라고 하는 모임에서는 3월 1일까지. 네. 당시에 대책위를 꾸렸었는데요. 대책위에서는 그때 공식적으로 3월 1일까지 진행을 했고요. 저희도 그때까지 진행을 했고, 이제 원하신 단체들에서는 계속 이어가신 걸로 알고 가장 있습니다. 추운 때 했네요. 네. 그죠? 김샘 학생은 며칠 정도 거기 있었어요. 뭐 좀 집에도 왔다 갔다 하고 했죠? 네. 교대로 했죠? 네, 교대로 하긴 며칠 정도나 있었어요, 거기? 그래도 보름 이상은 잤고 계속 있었던 거는 이렇게 매일매일 촛불이 있을 때도 있었어가지고 그때 촛불 준비하러도 매일 가고 했으니까. 그러니까 거의 매일 출근은 했고. 네. 잠잔 거는 정도 자지 않았을까. 2달 중에 한 보름은 잤고. 네, 그랬을 것 같아요. 거기 뭔데 천막도 못 치게 한다면서요? 네, 당시엔 천막을 못 치게 그러니까. 했었죠. 침낭이랑 이제 핫팩들 시민분들이 많이 가져다 주셔서 그걸로 버텼죠. 그 당시. 몸 골병 들지 않았어요? 그거 끝나면 좀 살이 많이 빠져서 좀 아팠는데 지금 괜찮아요. 지금은 다 괜찮아졌습니까? 네. 그리고 이거 말고도 지금 재판을 받는 게 몇 건 더 있다면서요? 네. 그건 또 뭐 때문입니까? 하나는 그때 이제 유치장 갔다 와서 바로 농성에 합류를 했는데 이제 예. 농성 합류하면서 기자회견을 했어요. 그 기자회견으로 지금 벌금 200만 원 구형 됐고 선고 마찬가지로 기다리고 있는 상황이고요. 잠깐만, 기자회견은 다 할 수 있는 거잖아요. 네. 근데 왜 200만 원? 기자회견에서 구호를 외쳤다는 이유로 역시 집시법 위반. 네, 집시법 위반인데 이제 거기에 뭐 공모했다, 주모했다 이것이 이제 추가되면서 정식 기소되고 해서 재판 났고 200만 원 200만 구형. 구형. 네, 선고는 다음 달에 또 마찬가지로 나올 거예요. 또 어떤 거예요? 하나는 이제 한국사교과서 국정화 당시에 이제 국정화 교과서가 뭐 왜곡이 되게 많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관련해서 그 문제를 알리기 위한 기습 시위에 또 같이 했었어서 그걸로 정식 기소 당하고 그걸로도 재판을 지금 이건 받고 있는 상황이고요. 네. 역시 집시법 위반. 네, 집시법 네. 위반이고. 또 있어요? 네, 하나 더 있는데 하나는 이제 농활 갔다가 농민회 형님들이랑 같이 이제 농민대회 참가했다가 이제
의도치 않게 연행이 돼가지고 그것도 재판받고 있어요. 그것도 정식 기소돼서? 네. 네. 농민대회 참가했다는 것으로? 아니요. 그 도로교통 방해랑 집시랑 해서 도로교통 방해 네, 집시법. 네, 무죄 주장하고 있고 네. 길게 재판받고 있는데 이건 1년 넘게. 혹시 그 이런 여러 이 집회 현장에서 물론 이제 조직의 대표도 맡고 있고 하니까 구호도 앞장서 외치고 뭐 좀 시위를 주도하고 뭐 이런 역할은 했겠죠, 그죠? 김샘 학생이? 뭐 그렇게 볼 수 있었을 것 같아요. 근데 뭐 예를 들어서 뭐 무슨 기물을 파손한다든지 돌을 던진다든지 그렇진 않죠. 무슨 저희가. 뭐 죽창을 휘두른다든지 네, 뭐 그런 행동 없죠. 했어요? 아니요, 그런 건 없죠. 전혀 없죠. 네, 사실 대학생들이 할 수 있는 건 피켓을 들고 뭐 손플랑을 들고 소리를 외치는 정도밖에 할 수 있는 게 없죠, 저희는. 그런데 건건이 이렇게 김샘 학생은 다 지금 재판을 받게 되네요. 네. 왜 그럴까요? 저희 변호사님들도 기소할 만한 건이 아닌데 네. 사실 이렇게 정식으로 기소할 만한 건이 아닌데 기소를 한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특히 기자회견 건은 특히 더더욱 네. 그렇고 해서 밉보인 게 아니냐 이런 이야기를 하시고 계세요. 아니 밉보인다는 게 무슨 말이에요? 비슷한 문제, 일본군 위안 문제나 이제 역사 문제 관련해서 이제 계속 평화합의나 제가 이제 뭐 주도 역할을 하는 것처럼 비춰지니까 이제 그것들을 약간 덮기 위해서 더 이제 활동을 제약하려고 네, 계속 문제에 대해서 계속 정식으로 기소하고 재판을 예. 길게 하고 하는 것이 아니냐. 이렇게 그냥 추측 정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방송 들으시면서 많은 분들이 문자로 또 레인보우로 참여해 주고 계신데 8672번께서는 당신은 상 받을 일을 하셨습니다. 이런 의견 주셨고요. 정민호 님이 결국 위안부 합의 무효 투쟁에 재갈을 물리겠다는 아주 나쁜 의도라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쓰셨는데 그러니까 비슷하게 보는 거죠. 그러니까. 네. 더 활동 못하게 손발을 묶어두려고. 네. 사실 경찰 조사 가고 검찰 조사 가고 그것도 몇 개월인데 또 이제 재판 다니고 하면은 정말 뭐 심리적으로든 물리적으로든 압박이 되니까. 예. 그리고 사회적인 시선도 부담이 될 수 있잖아요. 네. 대학생들이 막 재판을 받고 이러한 것들이. 함께 하고 있는 학생 모임의 학생들 친구들도 많고 선후배들 많을 거 아니에요. 네네. 그 학생들이 뭐라고 그래요? 우리 김샘 대표한테. 사실은 막 특별히 얘기를 막 해주고 이렇다기보다는 같이 한 친구들이니까 같이 힘내서 하자 이렇게 이야기 많이 해주고. 아니 유독 왜 너만 이렇게 당하니? 뭐 이런 얘기 하네요. 대표를 오래 했으니까 뭐 그렇겠거니 하는 것들도 많이 있고. 그래서 응원도 많이 해주고 하는 것 같아요. 저도 좀 궁금해요. 왜 유독 저한테 그러는지. 네. 1년 6개월 실형 구형 소식이 알려지고 나서 여기저기서 이거 참 말도 안 된다, 부당하다 이런 반응들이 많이 나왔죠? 네. 뭐 SNS에서 알려진 이후에 여러분들이 많이 응원 댓글도 달아주시고. 몇 개 좀 소개 좀 해주세요. 어떤 분들이 의견을 좀 힘을 보태주셨는지. 뭐 박원순 시장님이 같이 뭐 페이스북 공유도 해주시고 만나서 격려도 해주시고. 직접 만났어요? 네. 그랬고 저는 영상 자체는 이제 미디어몽고님이 1인 미디어 미디어몽고님이 영상 직접 제작해서 올려주시고 했던 것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이렇게 막 재판 계속 이어지고 뭐 이렇게 실형 구형당하고 그래서 아까 정신적으로 물리적으로 위축된다 뭐 이런 표현 썼잖아요. 네. 진짜 위축됩니까? 검찰 조사 받아 보셨어요? 뭐 제 얘기는 묻지 마시고. 네. 저는 되게 당시 갈 때는 맨 처음 재판장에 섰을 때는 정말 죄인이 된 것 같아서 좀 어려운 게 있었고 그래서 후배들 재판이 있으면 꼭 같이 가주려고 하고 있고 그리고 저는 어쨌든 학교를 다니니까 이제 수업 시간이랑 분리해서 재판을 한 달에 4번을 받아야 되니까. 한 달에 4번이나? 네. 이번 달에 4번을 받고 해서 이게 막 조정하고 하다 보니까 좀 어려운 점들이 계속 있었어요. 예. 네. 크진 않더라도. 그래서 이 할머님들 돕는 활동이나 이런 데 정말 제약이 막 옵니까? 막 큰 제약까지는 아니더라도
어려운 지점은 계속 있었던 것 같아요. 벌금 이런 게 나오면 벌금을 어떻게 내야 되지? 이런 것도 있었고 네. 변호사 선임하는 과정에서 많은 분들이 도와주셔서 잘 하기는 했는데 계속 약간 마음의 짐으로 쌓였던 것 같아요. 지금 몇 학년이죠? 저는 4학년이요. 4학년? 네, 사실 졸업해야 돼요. 중간에 휴학을 많이 했죠? 네, 제가 휴학을 많이 했어요. 작년에도 내내 휴학했고. 그럼 지금 원래 입학 동기들은 몇 년 전에 졸업했어요? 2년 전, 네, 졸업했어요. 남들보다 한 2년 늦었네요. 네. 그런 2년 휴학 등등이 다 이런 사회적 활동 때문이에요? 제가 평화나비를 시작하고 처음 휴학을 했어요. 그때까지 휴학을 한 번도 안 했었거든요. 네. 시작하고 휴학 계속 해가지고. 네. 평화나비라고 하는 이름도 김샘 학생이 직접 지었어요? 아니요. 그거는 제가 직접 지은 건 아니었어요. 다른 먼저 시작하신 분들이 지으셨어요. 네. 지금은 대표도 그만뒀죠? 네, 지금은 대표는 다른 친구가 하고 있고요. 저는 그 옆에서 집행부 하면서 같이 활동 도와주고 같이 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졸업해야 되겠다 해서? 그런 건 아니었고요. 이게 더 좋은 친구들도 하고 대학 동아리다 보니까 이제 점점 돌아가면서 해야죠. 네, 할 수 있는 친구들이 많아지는데 제가 그 자리에 앉아 있는 것보다요. 이런 얘기 많이 듣죠. 요즘 대학생들 뭐 사회 문제에 별로 관심 없고 자기 개인 스펙 쌓는 거나 관심 있고 뭐 이러는데 우리 김샘 학생 좀 유별나다 이런 얘기 듣죠? 아닌 것 같아요. 아니에요? 네, 대학생들이나 학생들이나 사회 문제에 정말 관심이 많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뭐 이번 전 숙대인데 숙대 학생들도 마찬가지로 관심이 많이 있고 그리고 사회 문제 앞에서 되게 열심히 싸운 대학생들이 많이 있잖아요. 이번 이대생도 그렇고 지금 또 서울대에서도 학생들 열심히 싸우고 있고 한데 사실은 구조적으로 그것을 보장해주지 못하고 있는 건 사실은 관심은 많으나 상황을 힘들게 하고 있는 건 기성세대가 만들어 놓은 것이 아닐까요? 부모님 뭐라 그러세요? 부모님이요? 부모님은 사실 농성 때랑 그때 연행되었을 때 걱정 되게 많이 하셨는데 지금은 또 별로 그렇게 걱정하진 않으시더라고요. 격려해주죠. 재판 많이 받는 거 알고 있어요? 네. 허허, 참. 거기가 대사관만 있는 건물은 아니고요. 네. 거기에 이제 카페랑 이렇게 다른 것들도 있는 사무실 건물에 이제 2층 로비에 가서 했던 거라서 침입자랑 이제 집시법 해가지고 재판받고 있습니다. 하고 집시법 위반. 네네. 그 로비에 들어간 게 몇 명이었어요, 학생들이? 약 30명 정도 됐습니다. 근데 그 가운데 우리 김샘 학생만 지금 재판을 받고 있어요? 다른 학생들도 재판받고 있어요? 정식 기소된 것은 저랑 다른 친구 한 명에서 2명이 정식 기소로 재판을 받고 있고요. 다른 친구들은 이제 약식 벌금으로 받아서 그 벌금으로 이제 저희가 정식 재판을 청구한 상태고. 그래서 그 재판을 이제 받고 있는 친구들이 꽤 됩니다. 정식 기소된 건 딱 2명. 네. 왜 딱 2명이죠? 대표였나요? 그때 그 시위에? 제가 그 당시에 평화나비 대표였고요. 근데 그 시위 평화나비만 한 건 아니고 이제 여러 단체들에서 함께 했는데 그 당시 평화나비 대표였어서 그런 것 같습니다. 네. 평화나비라고 하는 단체 조금 소개해 주시면. 일본군 위안부 문제 해결을 위한 대학생 동아리들의 네트워크예요. 그래서 전국에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캠페인이나 프로젝트들을 진행을 하는 활동들을 하고 있어요. 네. 재판 불구속 상태로 진행되니까 그 검찰 구형이 있기 전까지 뭐 몇 번 계속 재판이 반복됐을 거 아니겠습니까? 네. 이런 1년 6개월이라는 실형 구형당할 거라고 상상했어요? 아니요. 실형을 구형할 거라고는 생각을 못 했었어요. 벌금 정도라고 생각을 했는데. 글쎄, 앞에 마지막 재판 날짜에 이제 검사님이 1년 6월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사실 좀 많이 놀랐었어요. 네. 지금 도와주시는 변호인들이 있나요? 네. 민변에서 같이 도와주시고 계세요. 그래. 1년 6개월 구형량을 딱 듣는 순간 우선 어떤 생각이 들었어요? 저요? 네. 일단은 내가 그렇게까지 잘못했나라는 생각이 들었고 생각지도 못하게 너무 크게 구형이 되어서 사실은 저는 어느 정도 처벌 받을 거라고 생각은 했지만 이게 실형을 실형을 구형받을 정도로 잘못한 일이라고 생각하지 않았었는데 그래서 제가 이게 어쨌든 선고가 어떻게 나냐에 따라 다르겠지만 만약에 구형대로 선고가 난다면 이제 실형을 살게 되는 건데 감옥 가야 되죠. 네. 그럴 일은 없으면 좋겠지만 좀 놀랐고
그 당시의 일을 돌이켜봤을 때 후회되진 않지만 좀 야속하다라는 생각이 좀 들었던 것 같아요. 야속하다? 검찰이 야속하다? 한국 정부가? 아니면 당당하게 진술을 잘했다라고 예. 말씀하시면서 선고 나면 제대로 안 나면 당연히 항소하고 끝까지 가자라고 이야기해 주셨어요. 네. 검찰은 왜 이렇게 실형까지 구형했다고 생각합니까? 그때 한일 합의가 발표되고 계속해서 이것을 정당화시키기 위한 작업들이 계속됐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예. 뭐 할머님들을 막 만난다거나 10억 엔으로 어쨌든 회유를 하려고 한다거나 예. 대학생들이 한 1대4간의 기습시를 하고 또 농성을 소녀상 지키는 농성을 하면서 국민분들도 알아주시고 그렇죠. 많은 파급력을 가졌었잖아요. 관련해서 더 그렇기 때문에 눈에 가시였을 것 같고 그래서 더 세게 아하. 구형하신 게 아닐까라고 저는 추측만. 정부가 하려고 하는 일에 가장 앞장서 반대하고 네. 그래서 많은 국민이 그 반대 논리에 동의하게 만든 주범이라고 본다? 뭐 말하자면 그렇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글쎄요. 그리고 나서 바로 그 소녀상을 지키는 노숙농성에 시작됐던 거죠, 바로? 30일 날 저희 사실은 정부가 있어야 할 일을 하지 않아서 예. 대학생들이 한 거였는데 예. 결국에 책임지는 사람은 대학생들밖에 없구나? 약간 이런 생각이 좀 들었던 것 같아요. 네. 검찰의 구형이 있고 나면은 피고인의 최후 진술이라는 게 있잖아요. 네. 그때 뭐라고 그랬습니까? 당시의 상황이 이 한일 합의가 대승적 타결이다라고 하면서 언론에 이제 보도가 계속 나왔었는데 이 한일 합의는 사실은 이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들의 의견을 전혀 담지 못한 야합일 뿐이었고 잘못된 합의였다라는 거를 알리기 위해서 누군가는 했어야 할 일이었고 그 일을 제가 한 것에 대해서 후회하지 않는다라고 최후 진술했었습니다. 대승적 타결이다라는 식으로 일부 언론이 보도했고요. 네, 일부 언론이 보도했죠. 또 상당히 또 많은 언론들은 합의 그 날 발표부터 이게 무슨 합의냐 이렇게 또 질타하기도 했는데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장에서 이 합의의 문제를 누군가는 더 알려야 되겠다라고 네. 생각했다. 네. 조금 아까 민변 소속에서 변호인들이 도와주고 있다고 그랬잖아요. 네. 변호사님은 뭐라고 하던가요? 이 구형에 대해서. 구형에 대해서 말도 안 된다라고 말씀을 하셨고 여러 변호사님이 도와주시니까 한 변호사님 한일 양국 정부 간의 이른바 위안부 합의라는 게 이루어지고 불과 며칠 안 지난 상태였습니다. 바로 그날 한일 위안부 합의 무효를 주장하면서 일본 대사관 앞에서 긴급 시위, 기습 시위를 벌인 학생들이 있었고 그 후에 대사관 앞 소녀상을 지키면서 한겨울 노숙농성을 이끌어오기도 했었습니다. 이 활동의 중심이 된 모임이 평화나비라고 하는 모임이고요. 여기에 전 대표 김샘 학생이 지금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고 있는데 검찰이 징역 1년 6개월이라는 실형을 구형했답니다. 벌금 구형도 아니고요. 지금 많은 분들이 놀라고 있는데요. 네, 김샘 학생을 오늘 스튜디오에 직접 좀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1년 전에 저희 프로에 나오신 바 있죠? 네네. 그때는 왜 나왔었죠? 그때 농성 진행하는 것들 알려드리려고. 소녀상 지키는 네. 농성. 네. 그죠? 그런데 지금 무슨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거예요? 지금 1년 6월이 구형된 사건은요. 그 1대4간의 기습 시위한 것 관련해서 이제 침입죄와 침입죄? 네. 대사관 안으로 들어갔어요? 대사관 안으로 들어가진 않았고요. 대사관이 있는 건물 안에 2층 로비에 들어갔었어서 대사관 밖에 정문을 뚫고 들어갔군요. 그러니까.